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마지막 바로 임진왜란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지난 2시간 동안 조선의 외교, 대외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했죠? 네, 맨 처음에는 양란 이전, 그러니까 외란과 호란, 양란 이전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가 어떠했는가를 공부했어요. 뭐랑 뭘 중심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4대, 여진일본을 대상으로 한 교린, 이 4대와 교린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조선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양란 중에서도 임진왜란의 배경과 과정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바로 뭘 공부할 거냐? 네, 그 임진왜란이 가지고 온 결과, 영향에 대해 공부할 건데, 사실상 이게 배경 과정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임진왜란이란 전쟁은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명나라가 껴들었죠. 그죠? 그래서 한중일 삼국이 7년간 얽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제전쟁이었고요.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북방, 만주지방에 있는 여진족들에게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 전체의 분기점이 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어떻게 정리하셨느냐? 나라별로 조선, 일본, 명나라, 여진족 각 나라별로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거를 차근차근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맨 처음부터 조선부터 전쟁의 무대가 된, 전쟁의 직접적 당사자인 조선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이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에게 미친 영향, 이 부분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파트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비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디 역할이요? 비변사요. 자, 그럼 비변사가 갑자기 왜 중요해지느냐? 비변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처음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명종 때 삼포회란을 뒤처리하는 과정, 죄송합니다. 중종 때 삼포회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시 군사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을 계기로 정식 기구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무슨 문제만?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군사 전문 기구였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중에는 이 비변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전쟁 중이니까요. 거기다가 이 전쟁이 초반에 조선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선이 초반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수도를 빼앗기고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원래 조선의 정상적인 통치 시스템이 뭐예요? 네, 의정부 법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의정부,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재상들이 있죠. 이 재상들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를 하고, 이 논의한 내용이 누구한테 가요? 육조에게 갑니다. 그 육조가 이걸 실행을 해요. 그리고 또 육조가 자기들이 이렇게 실행한 내용들을 의정부에 올리고, 의정부가 또 검토해서 왕에게 올리고, 이렇게 왕, 의정부, 육조, 이렇게 이 의정부 육조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 및 실행이 이루어지는 게 원래 조선의 기본적 포맷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 중에는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죠. 지금 나라가 망하냐 사느냐, 이 위기에 처했고, 또 전쟁 중에는 빠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언제 육조 따로 의정부 따로 이게 됩니까? 그죠? 거기다 수도도 빼앗긴 상태인데. 그래서 의정부의 삼정승이건 육조의 판서건 나라의 중요한 관리들이 이런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번에 처리할 필요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어디에다 모인 거예요?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전문기구인 비변사의 모든 국가의 중요 대신들이 모여서 여기서 정책, 결정, 실행, 집행, 이 모든 걸 한 큐에 처리하게 된 거야. 근데 이 전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7년간 지속이 됐죠. 그 말은 이 비변사의 나라의 중요한 대신들이 모여서 여기서 나라의 모든 일을 실행 및 결정하는 이 시스템이 7년간 지속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이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비변사가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 회의기구로 승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문제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 나라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거야. 그 말은 이 비변사에서 나라의 중요한 대신들이 모여서 여기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한 큐에 처리한다. 그 말은 어디에 권한이 완전 약해진 거예요? 그쵸. 의정부랑 육조, 기존의 나라 일을 처리하는 이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나 권한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비변사가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변사의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신다면,
자, 언제? 중종 때 삼포해란 세종대왕이 개항해준 이 삼포 부산표 완포 체포에서 일본 애들이 난리를 일으켰죠. 이 삼포해란을 계기로 네,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비변사가 이때 말도 임시로 설치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언제? 그렇지, 명종 때 을묘해변, 이 을묘해변을 계기로 비변사가 임시기구에서 뭐가 됩니까? 정식기구가 되죠. 하지만 여전히 군사 문제만 논의했죠. 그러다가 언제? 네, 선조 때 7년간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뒤에 배우겠지만 인조 때 여진족과 싸운 두 번의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두 번의 호란을 거치면서 이 나라 일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느껴지면서 이 비변사에서 나라의 중요한 대신들이 모두 모여서 나라 문제를 원큐에 해결하게 됩니다. 비변사는 군사 문제뿐 아니라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최고 정치기구로서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의정부 6조는 힘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비변사를 누가 안동김 씨랑 풍양조 씨 같은 이 세도 가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도 정치 시기,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 때 가면은 완전 이게 더 좀 모순이 많아지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철폐하고 의정부랑 삼군부의 기능을 정상화했다라고 이제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러한 비변사의 흐름은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시느냐? 고려랑도 비교를 해봐야죠. 여기 위에다 적어볼까요? 고려시대 마찬가지로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임시기구, 바로 도병마사라는 게 있었죠. 도병마사는 식목도감이 제추회의였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중서문화성의 제신, 중추월의 추밀, 이 제신과 추밀들이 모여서 나라를 논의하는 제추회의에 법을 논의하는 식목도감,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도병마사가 있었죠. 이 도병마사는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임시기구였다가 이게 언제? 원간섭기 때. 나머지의 이제 그런 국가의 그런 관청이나 관제는 모두 원간섭기 때 격화되었죠. 이성육부, 일부 사사 이렇게 막 격화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도병마사는 오히려 그 권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도병마사가 이름을 뭐로 바꿔요? 도평의사사로 바꾸게 되고 이때부터 군사 문제뿐 아니라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최고 정치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했듯이 도평의사사는 누가 장악하게 돼요? 그쵸, 이 권문회족들, 원간섭기 때 친원파인 권문회족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아무튼 비변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조선도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 중에 중앙군은 직업군인인 훈련도감으로 개편을 했죠. 포수, 사수, 살수. 그래서 전쟁 이후에 어영청, 총용총, 수어청, 금이영이 더해지면서 5군형으로 확대가 되고요. 다만 지방군은 직업군인을 하기 힘드니까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다 긁어모으는 예비군적 성격의 수구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7년 동안 온 나라가 전쟁의 무대가 되다 보니 당연히 인구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농지도 황폐화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수도가 함락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단순히 인구만 줄고 농지만 황폐화된 게 아니에요. 그걸 기록해놓은 문서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놓은 호적과, 그리고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기록해놓은 토지 문서인 양안도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인구랑 토지만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놓은 인구대장인 호적, 땅이 어디에 얼마 있는가를 기록해놓은 토지대장인 양안이 소실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쵸? 호적과 양안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뭘 거둘 근거가 사라진 거야? 세금을 거둘 근거가 사라진 거야.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건데 지금 그게 다 사라진 거야.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의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전쟁 중인데 당연히 돈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임시적으로 돈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 벼슬을, 신분을 팔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납속책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국가에 일정량만큼 기부를 하면은 그 대가로 벼슬을 팔아버리는 거야. 그 납속책, 이게 납속책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받고 벼슬, 신분자리를 파는 게 납속책인데
이 납북책 중에 대표적인 게 공명첩이에요. 공, 비어있다, 명,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치면은 학교가 돈이 없다고 상장을 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내면은 상장에 여러분이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비워놓는 거야. 뭐 한국사 학력 우수상, 뭐 모범상 해놓고서 학년 이름만 비워놓고 여러분이 돈을 바치면 뭐 1학년 몇 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만 딱 써주는 거예요. 돈 주고 지금 벼슬자리를 팔게 된 거야.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얘들아, 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당장은 임시적으로 돈을 구할 수 있지만 요렇게 국가가 돈을 받고 신분자를 판다는 건 그만큼 양반들의 숫자가,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양반들의 숫자가 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분제가 동요할 수밖에 없죠. 양반들의 숫자가 되니까. 요것 때문에. 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궁궐도 불타고요, 불국사도 불타고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도 원래 조선에서 4군데 보관했는데 이 중에서도 무려 3군데에 있는 그런 왕조실록이 소실됩니다. 그나마 전라도, 전주에 있던 왕조실록만 무사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왕조실록이 보관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전쟁 가해자인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일단 정치적으로 정권이 변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죠. 그리고 비록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의 그런 전국시대를 통일한 자기의 그런 엄청난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결국 이 권력은 아들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누구에게 권력이 넘어가냐? 비록 당장은 도요토미에게 힘이 모자라 고개를 숙였지만 도요토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였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후손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고 새로운 막부를 만드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 에도, 오늘날의 그 도쿄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만들어진 막부, 군사정권이라는 건데 뭐 세계사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정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한테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임진왜란은 일본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옵니다. 일본이 전쟁 중에 많은 도자기 기술자들과 성리학자들을 납치해갔거든요. 일본이 전쟁 중에 납치해간 도자기 기술자들과 성리학자들을 통해서 일본은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특히 도자기 기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삼평. 이 사람은 오늘날 일본의 도자기의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은 이때부터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명나라는 전쟁 중에 너무 큰 무리를 했어요. 우리를 도와주다가 거의 2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주고 어마어마한 전비를 쓰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명나라는 가뜩이나 어려웠던 국력이 더 쇠락해집니다. 자, 보세요. 명나라 힘 약해졌고요. 조선도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조선의 피해 상황을 기록해 놓은 여기 자료 같은 게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전쟁 전과 후에 얼마나 많은 조선의 인구가 줄고 토지가 황폐화 되었는가. 자, 명나라도 맛이 갔어. 조선도 맛이 갔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에 공백이 생긴 거야. 어디에? 북방지방에. 그동안은 여진족을 명나라라는 조선이 끊임없이 관리해왔어요. 우리 조선 전기 대외관계 봐봐. 태조, 이성계는 두만강 유역을 개척했고 태종은 무역수를 통해서 얘들을 적당히 회유해주고 세종대왕은 사군육진으로 개척도 하고 사민정책도 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왔어. 왜? 유목민족들이 비록 전투력은 어마어마하지만 분열돼 있으니까 관리가 가능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동안 조선과 명나라도 알고 있어요. 얘들이 통일되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여진족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걸 막기 위해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7년간의 임진왜란 중에는 조선도 명나라도 여진족을 관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은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듭니다. 바로 금나라를 계승한 나라다. 바로 후금을 만들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금나라는 우리 그때 금나라 말하는 거야. 고려시대 금나라. 고려시대 기억나나요?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었다는 거. 원래는 윤관이 그 별무반에 편성을 해서 동북구성, 여진족의 근거지를 소멸하고 동북구성을 건설했다가 이 동북구성을 고려 정부가 여진족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이 고려에게 돌려받은 동북구성을 근거지로 여진족의 힘을 키워서 거란족의 요나라 박살내고 송나라 박살내고 그리고 당시 고려는 문벌귀족의 대표였던 이자겸이 그런 금나라에게 사대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이자겸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벌이고요. 아무튼 그 금나라야.
그 금나라 우리가 지금 개수했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힘이 더 세져가지고 아예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좀 볼게요. 자, 조선은 전쟁 이후에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광해군은 이 북방에 떠오르는 강자 여진족이 만든 후금과 이 명나라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중립 외교를 실시했고요.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북방의 여진족과 남쪽의 일본과 동시에 긴장 관계가 가졌다가는 나라가 큰일 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다겠죠? 네, 조선과 일본의 국교를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비교하겠죠? 세종대왕 때의 개해약조랑 비교하라고 제가 조선전기 대외관계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일본의 요청으로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하게 돼요. 사실 일본도 조선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무역 파트너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조선을 통해서 이 중국의 선진문물, 조선의 선진문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조선 역시도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또 임진왜란 중에 일본에 끌려갔던 포로들도 돌려받아야 되고 이런 양국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져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외교 사절단이 바로 통신사예요. 좀 글씨를 다시 써볼까요? 마음에 안 드네. 통신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 포로를 돌려받는 문제, 그리고 조선의 선진문물이 전파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일본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당시에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했던 조선이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해주는 입장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근현대사 가면 역전되죠. 근현대사 가면 이제 반대로 메이주신으로 일본이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조선이 일본을 배우기 위해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죠? 이때 보냈던 게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게 수신사죠. 통신사가 아니야. 이제 수신사야. 우리가 의뢰 입장에서 뛰어난 선진문물인 일본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이 통신사라는 명칭이 수신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2차 수신사 김홍집의 조선책략 기억하시나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 특히 통신사 내용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비록 통신사 하면 맞아요. 조선에서 이제 일본에게 많은 문화를 전파해 준 건 맞지만 사실상 한 18세기 정도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일본이 조선을 역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실제 통신사 사람들이 쓴 회고록에 나와요. 일본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대단하다. 일본이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보다도 더 화려하다.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곤 합니다. 통신사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임진왜란의 결과, 문화에 대한 교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임진왜란의 결과까지 조선, 일본, 임진왜란이 조선과 일본, 여진, 명나라에게 각각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살펴보시고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광해군의 정권, 그리고 인조의 호란, 조선 후기 대외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